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9시라고요. 지금 달이 떴죠. 네. 자, 리슬링입니다. 이번 시간. 와우. 자, 화이트 와인 중에 이제 리슬링 품종인데, 자, 리슬링 품종은 다 교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아, 네네. 근데 리슬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이제 와인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제 기준에는 소비뇽 블랑이나 샤르도네에 비해서는 조금 친숙하진 않긴 해요, 사실. 물론 그래도 이제 유명한 품종이긴 한데 리슬링 품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갖고 일단 오셨으니까. 화이트 와인으로 봤을 때 이제 3대 품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샤도네이 그리고 소비뇽 블랑 그다음에 리즐링을 이제 꼽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리즐링을 3대 품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잘 먹지 않을까를 네.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이트보다는 레드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를 먹는 이제 분들도 보면 그 되게 단맛 나는 모스카토를 우리가 많이 먹죠. 모스카토는 이탈리아 머스켓이죠. 네, 머스켓. 머스켓이 영어고 모스카토라고 하면 이제 이탈리아가 되는 건데 네. 단 와인을 우리가 그거를 이제 즐겨 마셔버리는데 단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스카토를 마셔버리고 드라이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레드를 가거나 화이트를 가도 샤도네이나 아니면 소비뇽 블랑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 리즐링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즐링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잔당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단맛이 도는 와인들이 리즐링이? 많거든요. 네네네. 오, 그래요. 특히 리즐링을 생산 많이 하는 동네가 독일이랑 그다음에 프랑스의 알자스 쪽인데요. 예, 특히 이제 프랑스의 화이트 와인들이 이 리즐링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예.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이제 추운 이제 북쪽에서 그러니까 독일 북쪽에서 양조를 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너무 춥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도 자체가 아예 몽골이랑 같은 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북쪽이죠. 네, 사실 맞아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음.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해양성 기후라서 좀 덜 춥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북쪽이거든요. 거의 맞아요. 만주 지방 이상. 맞아요. 예. 그래서 여름에 가면은 밤 10시까지 해가 안 지잖아요. 거의. 근데 영국도. 이 그러니까 몽골이 아니고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옛날에 뭐 켈트족도 살았던 마을이고 막 그래서 어쨌든 술에 대한 문명은 처음이 일찍이 되게 피어났던 문명인데 포도주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독일에서.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자라날 수 있는 품종이 없었던 거예요. 제한적인 거죠. 네. 그 중에서 좀 잘 자라는 게 이제 리슬링이고 그리고 거의 한 18세기나 19세기 정도에서는 보르도 우리 지금 뭐 오데 샤또 막 이래가지고 되게 비싼 와인이 있잖아요. 네. 18, 19세기에는 그 가격을 견주는 와인이 독일 와인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명성이 옛날에는? 엄청났었어요. 저는 옛날에는. 궁금한 게 그래도 어쨌든 독일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좀 춥다고 그랬잖아요. 네, 추우면은 비교적 레드와 그러니까 화이트가 적포도보다는 거의 화이트잖아요. 화이트죠. 그러니까 독일의 화이트 그러니까 와인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화이트 와인도 그랬지만 그 프랑스의 그 AOC 제도나 이런 게 생기기 전까지는 독일 와인을 겁나 쳐줬죠. 왜냐하면 그런 거에 등급이 없잖아요. 뭔가 포도 맛이나 뭐 그러니까 이런 독일 거 와인이 없었고. 레드 와인이 아니라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이 네. 있어서. 그리고 네. 독일 와인 중에는 레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레드도 있긴 있어요. 근데 독일 와인을 맛이 더 없어. 쳐준 건 맛이 좋아서? 그 달아서? 문명이 네. 문명의 와인 존중? 문명이다라는 종주국이다. 막 이런 개념이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샤르도네, 샤도네이 이것도 느낌상 굉장히 이제 프랑스 느낌이고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이 화이트 품종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소비뇽 블랑도 누가 봐도 프랑스 말이잖아요. 근데 리슬링은 누가 봐도 프랑스 말은 아닌 거예요. 이건 네. 독일 말인 거예요. 그치. 의외로 독일에서 레드를 뭘 많이 하냐면 피노누아를 많이 해요. 독일에서요? 독일에서. 날씨가 추우니까. 추우니까. 부르고뉴 쪽하고 비교적 예. 가까운 그리고 느낌으로. 이제 이 리즐링을 많이 하는 동네, 유명한 동네가 실은 이 독일의 남서쪽, 음.
남서쪽으로 그러니까 라인 강에서 더 음. 서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쪽이 가장 이제 리즐링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거든요. 그쪽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알자스 근처고 끊임없이 프랑스랑 싸우던데 끊임없이. 약간 그 음. 슈투트가르트랑 약간 그쪽 그 아닙니까? 남쪽이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남쪽이 거기 되겠고 본의 이제 남서쪽 네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에 접해 있는 프랑스 지역이 바로 이제 알자스 아, 지역이 됩니다. 알자스도 이 영향, 이 문화권 같은 문화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알자스에서도 이 리즐링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알자스는 되게 자주 갔었어요 예전에. 예. 스트라스부르. 예, 스트라스부르 이렇게 되게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리즐링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도시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포도밭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아주 대형 양조장들이 별로 없고 정말 농사 짓는 농부가 내 포도를 내가 수확해서 우리 집 지하에서 양조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양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리즐링이 흔히 어떤 평가를 받냐면 포도로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때루와의 영향을 가장 잘 머금고 얘가 술로 변했을 때 그 때루와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술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술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심었느냐,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바뀌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그 독일에는 이렇게 그 프랑스처럼 AOC 제도처럼 뭐 때루아를 생각해서 AOC를 매기는가 그러니까 그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독일은 AOC 제도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 제도가 완전 달라요. 얘네들은 포도의 당도에 따라서 이거를 매겨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저가 와인, 독일 와인은 아니다라는 그게 당도로 딱 측정을 해버리니까 와인이 고급지다 이런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등급과 상관없이 우리가 먹었을 때 더 괜찮은 와인이 네, 있고 그래서 아닌 아이스 와인이 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디저트 와인이 독일 거를 되게 많이 찾잖아요. 진짜 아이스 와인 난 못 먹겠어. 근데 걔네들은 뭐하러 만드는지 몰라. 그 난 좋은데. 보당을 하지 않는 아이스 와인의 그 예. 당도를 만들어내는 거는 얘네들의 정말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그 독일이랑 캐나다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추운 지방에서 이렇게 당도가 높은 와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진짜 그거 먹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리슬링 그래요? 같은 경우에도 보통 알코올 도수가 7도에서 11도밖에 안 나와요. 당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요? 네, 그거밖에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당을 하거나 포도 주스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얘네들도 Q로 시작하는 그 뭐 AOC 같은 제도가 있어요. 뭐 퀄리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독일에서 네, 독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급은 보당을 해가지고 이만큼 맛을 낸다. 아니면 이거는 정말 포도의 당도로만 해가지고 설탕을 안 넣는 등급은 진짜 최고의 등급이고, 근데 그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그 깨버리지 뭐지 뭐 이런 게 있어. 읽을 수 근데 없다. 그거를 외울 수는 없지만 자, 어쨌든 얘네들도 등급이 있어. 네. 이제 독일의 와인 등급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개의 축으로 움직여요. 독일의 와인 등급은. 독일의 와인 등급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가 박은희가 말씀하셨던 당도에 관련된 게 있어요. 예. 당도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고, 등급이고 예.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근데. 트로켄 그러면 드라이하다. 그다음에 하프 트로켄 그러면 이게 하프 드라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당도에 대한 표시에 대한 등급이 있고,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도가 더 있다, 당도가 덜 있다. 요 레벨들을 쭉 한 5가지를 늘어놓은 아 게 있고, 당도를 기준으로 이제 그 등급을 예, 나눠봤는데 그게 이제 한 축이 있고, 그다음 하나가 이제 그 뭐가 있냐면 란트 바인이라서 란트는 랜드예요. 란트 LA 란트 도이칠란트도 란트가 그거잖아요. 땅이잖아요. 네. 란트 바인이 이제 와인이고, 그러면 땅 와인이라는 이야기고, 이게 뭐냐면 테이블 와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네. 그다음에 그 테이블 와인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와인은 바인이고 테이블은 타펠이거든요. 타펠 와인. 타펠바인. 예. or 그 란트 바인이라고 하면 제일 아래 등급. 아 타펠바인보다 란트바인이 두 개가 가장 제일 낮은 거거든요. 아, 제일 낮은 제일 낮은 거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퀄리타트슈바인이라고 되거든요. 퀄리타트라고 그러면 퀄러타트 슈바인. 그걸 아까 퀄리티. 퀴로 네. 시작하는 퀄리타트 표시제도. 와인이라는 게 있고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윗등급 퀄리티가 있는 와인이야라고 하면서 그 위에 등급이 착착착착 올라가게 되는데 이 위에 쌓여가는 등급 쌓여서 올라가는 이제 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복잡한 이 설명을 다 이제 안 드리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언제 하베스트했고 어떻게 하베스트했는지 결국은 포도를 가장 오랫동안 포도나무에 붙여둔 채로 잘 버티게 했다가 수확한 게 제일 위인 거예요. 음. 5분 안에 먹으면 됩니다. 어쨌든 자 진행해 주십시오. 예. 자 오늘 말술남녀 리슬링. 자, 너무 문화 시대야. 이 느낌이 아니야. 이 느낌 아니거든요. 자 말술남녀 리슬링 품종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온 친밀한 여러분들. 술술술술술술 말말말말말말말술남녀